안녕하세요. 저는 일반화학 1의 챕터 1 공개 강의를 맡게 된 유레카 12기 이하은입니다. 챕터 1을 7개의 작은 소단원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화학 용어에 대한 소개입니다. 화학은 물질과 물질의 성질, 변화 등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 학문을 공부하기에 앞서 화학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질은 질량이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말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요소이고, 분자는 특정한 연결로 결합되어 있는 원자 그룹을 말합니다. 구성은 화합물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와 비율을 말하고, 구조는 화합물에서 원자 간의 결합 형태와 결합 거리, 분자의 모양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질을 분류할 때 물질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에는 크게 기체, 액체, 고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체는 고정된 부피와 형태가 없고 확산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는 고정된 부피를 가지고 있지만 형태가 없고 확산은 발생하지만 기체보다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체는 부피와 형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확산은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물의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기체 상태일 때는 서로 거리가 멀고 자유로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일 때는 기체보다 거리가 조금 더 좁고 더 자유롭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체 상태일 때는 분자 간의 움직임이 매우 자유롭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의 또 다른 분류 방법으로 물질의 구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순물질은 고유한 성질을 갖는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된 물질입니다. 이 순물질은 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원소와 화합물입니다. 각 원소는 한 가지 종류의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을 말하고 화합물은 두 개 이상의 다른 원소들이 일정 비율로 구성된 것을 말합니다.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섞인 물질입니다. 이때 그 각 물질들은 화학적 정체성을 유지합니다. 이 혼합물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헤테로지니우스와 호모지니우스입니다. 헤테로지니우스는 혼합물의 구성이 불균일한 것을 말하고 호모지니우스는 혼합물의 구성이 균일합니다. 또 이 호모지니우스는 용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특성으로는 화학적 특성과 물리적 특성 또는 색의 성질과 크기 성질 등등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 특성은 다른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 변화 반응할 때 관찰됩니다. 이 특성에는 인화성 등이 포함이 됩니다. 물리적 특성으로는 물질의 본질이 바뀌지 않고 변화할 때 관찰됩니다. 색, 농도, 녹는 점, 강도 등이 이에 속합니다. 또 다른 특성으로는 색의 성질은 물질의 양에 관계없는 특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농도, 색, 끓는 점 등이 있습니다. 크기 성질은 물질의 양에 관계가 있는 특성입니다. 질량과 부피, 에너지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합물 분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식입니다. 증류는 용액을 가열하여 용질과 용매를 분리해내는 방법입니다. 여과는 여과되는 망보다 큰 물질을 걸러내는 방법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특정한 용액을 사용하여 용액들 간의 분리가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에너지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일은 물체에 가해진 힘이 변화를 일으킬 때 전달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열은 물체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하고 힘은 물체 내에 밀거나 당겨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나누기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포텐셜 에너지는 다른 물체와의 상대적인 위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다음으로는 SI 유닛입니다. 길이는 미터, m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SI 유닛을 가지고 있고, 질량은 킬로그램, kg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온도는 켈빈, K라는 대문자 K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시간은 세컨드, S 또는 SEC를 사용하고요. 물질의 양은 몰, MOL이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전류는 암페어, A 또는 AMP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광도는 한델라, CD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오른쪽의 표는 아주 큰 숫자나 아주 작은 숫자를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부피는 베이스 SI 유닛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유닛으로는 리터 세제곱, 리터, 밀리리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농도도 질량과 부피로부터 파생된 유닛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등을 사용합니다. 에너지는 줄, J라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숫자의 측정에서 중요한 정밀도와 정확도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말 그대로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는 3개의 사과가 있다 해서 사과 3개 같은 숫자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확한 숫자는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없는 숫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실험 도구로 측정한 숫자가 있습니다. 측정할 때에 기구 자체의 오류나 사람의 측정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정밀도는 각각의 측정값이 서로 가까운 정도를 말합니다. 정확도는 각각의 측정값이 참의 값에 가까운 정도를 말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은 각각의 값들이 서로 매우 가깝고 또한 그 값들이 참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정밀도와 정확도 모두 높은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각각의 측정값들이 서로 가깝지만 각각의 측정값들이 참에서는 매우 멀기 때문에 정밀도는 높지만 정확도는 낮은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은 각각의 측정값들이 서로 매우 멀고 참에서도 멀기 때문에 정밀도와 정확도 모두 낮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류 숫자는 숫자를 반올림할 때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숫자입니다. 아래 네 가지는 이유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규칙들입니다. 0이 아닌 모든 숫자는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있는 0은 항상 유효합니다. 세 번째는 시작되는 숫자가 0일 경우 그 0은 항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0.075는 앞에 두 숫자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2의 유효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맨 뒤에 있는 0은 소수점 뒷자리에 있는 경우일 때 소수점 뒤에 있는 경우일 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만 100은 뒤에 두 숫자를 유효하지 않다고 따져 3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1.010은 4의 유효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덧셈 뺄셈 과정에서 계산 과정 중 가장 작은 소수점 아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결과값을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서 20.42 더하기 1.322 더하기 38.1은 304.84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때 83.1의 소수점 아래 숫자가 1로 가장 작기 때문에 마지막 반올림을 할 때 한 자리 소수점 아래 숫자를 가지도록 반올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값은 104.8이 됩니다. 곱셈과 나눗셈 과정 중 가장 작은 이유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결과값을 반올림합니다. 6.122 곱하기 5.2는 32.349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5.2가 이유 숫자를 가장 작은 이유 숫자를 가지기 때문에 이 이유 숫자를 기준으로 결과값을 반올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의 유효 숫자를 가지도록 하면 3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단위 환산을 할 때 동등한 변화 요인을 통해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로 들자면 0.105인치를 밀리미터로 환산하는 문제를 풀어본다면 1인치는 25.4mm라는 동등한 변화 요인을 통해 단위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25.4mm 나누기 1인치는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0.105인치에 곱해주게 된다면 인치의 단위는 소거가 되고 밀리미터 단위만 남게 됩니다. 이때 남은 숫자들을 곱해주면 2.67mm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